여러분, 최근 한밤중에 잠을 잘 수 없거나 특히 아침 3시부터 5시 사이에 딱 눈을 뜨고 또 잠들지 않으면 아니면 일어나는 편이 좋을까? 라고 고민한 적 없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침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지낼지가 하루의 컨디션은 물론 앞으로의 마음 상태까지 크게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돈, 건강, 인간관계로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낳는 특별한 아침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널 등록,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끝까지 집중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왜 최근 아침 3시에 깨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픔, 소음, 우울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쪽이 3개의 이유로 아침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 깊은 잠보다 얕은 잠을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면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번갈아 반복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밤에 자는 시간의 20% 정도가 매우 깊은 잠이었습니다. 이 깊은 잠은 주위의 소리나 약간의 통증에서도 깨어나지 않고 푹 잠들어줍니다. 그런데 60세를 지나면 깊은 잠이 5%에도 못 미쳐 수면의 95%는 얕은 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옆방에서 조금 소리가 나거나 무릎이 조금 아프면 곧 깨어버립니다. 이 깊은 잠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우리를 잠들게 하는 자연의 수면제와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 멜라토닌이 저녁이 되면 많이 나왔고 우리가 깊은 잠을 충분히 잠들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멜라토닌의 양이 절반 이상 줄어버립니다. 65세를 지나면 어린 시절의 절반에도 못 미친 양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은 빨리 졸리지만 그 잠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몸의 내부 시계가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야 할지 알려줍니다. 어린 시절은 이 시계가 아침 7시경에 자,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가? 우리의 체온을 높이는 것입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시계가 점점 앞으로 나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침 7시에 일어났던 몸이 지금은 아침 4시부터 5시에 체온을 올리기 시작해 일찍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된다면 앞으로 말하는 3개의 행동을 무의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크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35년간 수면 상담을 하면서 만난 많은 노인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수면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개의 행동을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이 3가지만 피해도 쉽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첫째,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으로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아시나요? 이렇게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나의 지인의 68세의 타나카 씨도 평생 굉장히 잠든 분이었지만 퇴직 후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을 열 때마다 디지털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4시 13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더 자지 않으면? 이대로라면 내일 후에 만나러 갈 때 피곤해진다는 생각으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오늘의 컨디션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까 라고 걱정이 밀려 결국 밤이 밝을 때까지 한잠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의 마이클 블루스 박사는 잠을 자면서 시계를 보는 것은 수면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남은 시간의 계산기로 바뀌어버려
이 과정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 지금은 일어나야 할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퇴직된 고령의 분들은 이미 아침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는데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고 걱정됩니다. 이대로 자지 못하면 내일 하루를 망쳐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걱정이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가 됩니다. 다나카 씨에게 제안한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침실에서 모든 시계를 정리해 보십시오. 결국 휴대폰을 거실에 놓고 잠을 자기로 했다. 일주일 후 다나카 씨는 전혀 바뀐 모습으로 내 곁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에 깨어납니다만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한밤중 무렵일 것이라고 편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침실에서 모든 시계를 정리하거나 적어도 시계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두십시오. 필요한 알람은 설정해 두고 도중에 깨어도 절대로 시간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시간에 대해 걱정하는 순간 걱정의 악순환에 모르는 사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 시계를 보는 행동이 반복되면 이것은 점점 습관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뇌는 아침에 일어나면 시계를 보면 학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계를 보는 것과 걱정하는 것이 자동적인 연결이 됩니다. 일단 이러한 습관이 생겨버리면 깨어나는 순간 항상 시계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 후는 불안과 걱정의 회로가 자동적으로 작동해 다시 자는 것이 보다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두 번째 실수는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63세의 사토 씨는 평생 잠이 좋았습니다만 올해 초부터 아침 4시에 되면 깨어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마다 사토 씨는 또 잠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또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2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고 오히려 사토 씨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내일은 손자의 귀찮음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피곤해버리면 어떻게 하자. 정원꽃에도 물을 줘야 하고 병원 예약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수 없게 될까? 혹시 치매의 초기 증상이 아닐까? 한번 이런 생각에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빠져나가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전이 또는 투영이라고 부르지만 아침 시간에는 작은 불안이 거대한 공포로 부풀어 오르기 쉽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명언도 있군요. 어둠 속에서 본 공포는 실제보다 무섭게 느껴진다고. 특히 조용한 아침, 혼자 일어나고 있는 시간에는 모든 걱정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침대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수면의학회에서도 추천하고 있는 자극성 미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침대에서 20분 이상 잠자리를 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뇌에 나의 침대는 불안과 고민을 하는 장소라고 하는 잘못된 연결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정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에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노트에 머리에 떠오르는 걱정을 짧게 써봅시다. 전혀 침실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미 잠이 깨진 침실을 나와 거실 소파에 가서 누워있으면 오히려 잠에 더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침대에서 1시간 쭉 일어나고 있는 것보다 다른 공간에서 20분간 깊은 곳을 진정시키고 또 누워 5분으로 자는 것이 훨씬 건강한 수면 방법입니다. 만약 침대를 떠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따뜻한 물 한 잔 또는 보리차를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차가운 물보다 따뜻한 물이 몸의 긴장을 풀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커피나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절대로 피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거실이나 방의 한 모서리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조금 해보십시오. 팔을 위로 뻗어내리고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3분이라도 굳어져 있던 근육이 풀리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장에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는 걱정을 짧게 써보세요. 내일 병원에 가는 손자의 생일 선물을 사는
이런 느낌으로입니다. 생각을 종이에 찍으면 머릿속이 정리되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밝은 조명은 절대로 켜지 마십시오. 밝은 빛은 우리 몸에 지금은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부엌 구석이나 화장실에 있는 작은 불빛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점점 눈이 닫혀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 주세요. 무리하게 자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몸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세 번째 실수는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는 행동입니다. 79세의 야마다 씨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야마다 씨는 40년간 교직에 오신 분입니다만 퇴직 후 매일 아침 3시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부엌에 가서 물을 가득 채웠다. 물을 한 잔 마시면 몸이 편해지고 곧 다시 잠을 잘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후 2시간 동안 화장실을 왔다 갔다가 다시 잠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35년간 수면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아침에 깨어나 무의식적으로 마시는 과도한 물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한밤중에 마신 물은 빨리 폭행을 채웁니다. 어린 시절은 2시간이 지나고 나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고 해도 70대 이후에서는 30분도 지나지 않아 요일을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 종이컵 한 잔 이상의 물을 마신 경우 다시 잠들기까지 평균 58분 여분에 걸렸다고 합니다. 한편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마신 분들은 평균 17분 만에 다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째, 침대 옆에 아주 작은 컵에 약간의 물을 준비하십시오. 입이 마르면 한 입 두 입만 삼키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취침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십시오. 저녁 식사 후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아침에 화장실에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셋째, 만약 아침에 정말로 목이 마르고 물을 마셔야 한다면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아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81세의 스즈키 씨는 이 방법을 시도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침대 옆에 작은 물통을 하나만 놓고 정말로 목이 마를 때만 한 입 마신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화장실에 가는 것이 거의 없어져 아침에 일어나도 10분 이내에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침 3시부터 5시 사이에 신장에 휴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최소한의 물만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침에 깨어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마시는 물의 양을 조절해보세요. 훨씬 편안한 잠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용한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특별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아침 3시에 일어나면 휴대전화에 시계를 보거나 무리하게 잠자려고 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하지 말고 앞으로 이야기하는 3가지 방법을 꼭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째, 따뜻한 물 한 잔과 직접 손과 다리를 마사지 해주세요. 77세의 사사키 씨는 10년 이상 아침 3시에 되면 반드시 깨어나 아침까지 잠자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우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 소파에 앉아서 자신의 손과 다리를 부드럽게 5분만 비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도 편해졌고 다시 침대로 돌아오자마자 잠에 빠졌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 체온을 조금 높여줍니다. 체온이 조금 올라간 후 다시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둘째, 손과 발 마사지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우리의 손과 다리에는 수많은 신경의 말단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전신의 긴장이 풀리고 부교환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환 신경은 우리 몸을 급속 모드로 전환하여 잠들기 쉬워줍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손바닥을 문지르고 따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한 개 한 개 부드럽게 당기도록 마사지 해주세요. 그리고 발바닥을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비비어주면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험해보세요. 아침에 깨어났을 때 무리하게 자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일어나 따뜻한 물 가득과 사지 마사지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보세요. 잠이 부드럽게 찾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 머리에 감사 일기와 걱정 상자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갑자기 모든 걱정이 한 번에 밀려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아침 시간에는 우리의 뇌 속의 감정조절센터인 응답체가 특히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큰 일도 아닌 고민이 아침에는 큰 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83세의 다카하시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타카하시 씨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 아이들의 걱정, 자신의 건강의 걱정으로 가슴이 괴로워져 다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쉬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감사일기와 걱정 상자를 활용한 것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침대 옆에 작은 노트북과 깨끗한 상자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다음 두 가지를 시도하십시오. 우선 노트에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한 것을 3가지를 짧게 씁니다. 오늘 손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기뻤고 맛있는 저녁을 먹은, 날씨가 좋았다 라고 하는 작은 일로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지금 걱정되는 것을 작은 종이에 하나씩 쓰고 상자에 넣어 둡니다. 마치 이 걱정은 지금 이 상자에 보관해 두므로 내일 아침에 또 봅니다. 라고 합니다. 타카하시 씨는 처음에는 이런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상한 것에 걱정을 상자에 넣으면 머릿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곧 다시 잠이 왔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첫째로 감사 일기를 쓰면 우리의 뇌의 전두 허리가 활성화되어 긍정적인 사고가 늘어납니다. 불안한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둘째, 걱정 상자에 걱정을 쓰는 행동은 심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 걱정은 지금 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여기에 보관해 두자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걱정이 머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이러한 감사 일기를 3주간만 끈끈하게 쓴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41%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활력도 28% 증가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침대 옆에 작은 노트와 깨끗한 상자를 준비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이번에는 걱정 대신 감사로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543의 일감각 명상으로 현재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소개하는 방법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는 방법이 아니라 불안 장애의 치료에도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76세 나카무라 씨는 40년 함께 보낸 남편을 갑자기 죽고 나서 매일 아침에 깨어나 가슴이 너무 괴롭고 숨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향후 어떻게 혼자 살아가자는 생각으로 한밤중 잠자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543의 일감각 명상을 알고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5개의 감각을 하나씩 천천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먼저 눈으로 볼 수 있는 5개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곳에 창문이 보이는 그 옷장, 천장의 그 모양, 문을 잡고 침대 끝에 있는 이불주름, 이렇게 5개를 차분히 관찰합니다. 다음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4가지를 느껴보십시오. 이불은 매우 부드럽고 베개는 푹신하고 손등에 닿는 공기도 느껴지며 내 손바닥은 따뜻하고 들릴 수 있는 3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먼 시계 소리, 내 호흡 소리,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2가지 냄새를 찾아보십시오.
이불에서 살짝 향기로운 냄새, 방의 공기 냄새, 마지막으로 하나의 맛에 집중합니다. 입안의 이 맛, 나카무라 씨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세 번째나 네 번째까지 했을 때 이제 마음이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빙빙 돌고 있던 걱정이 멈추고 대신 지금 이 순간 나는 쾌적한 침대에 누워있다는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다시 자고 버렸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오랜만에 깔끔했습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뇌가 감각에 집중하면 걱정하는 부분의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방법은 우리의 뇌를 걱정 모드에서 지금 여기 모드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시계를 보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5개를 보고 4개를 만져 3개를 듣고 2개의 냄새를 맡고 맛을 느껴보세요. 불안한 생각이 구름처럼 흩어져 해이안이 방문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이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려움조차도 특별한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35년간 수많은 노인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어린 시절과 달리 몸의 생태 리듬이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또 잠들 수 없다고 좌절하는 대신에 이 조용한 시간을 나만의 특별한 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은 위대한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이런 아침 시간에 가장 빛나는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괴테, 해밍웨이, 피카소와 같은 천재들도 아침 시간을 특별히 활용했다고 하네요. 그들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맑고 순수한 생각이 떠오르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의하면 하루 중 몇 분만 명상이나 긍정적 활동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수면의 질보다 중요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잠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 3시부터 5시 사이에 잠에서 깨어나면 더 이상 고통하지 마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방법 중 하나만 사용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과 사지 마사지, 감사 일기와 걱정 상자, 또는 5-4-3-1 간격 명상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3가지 모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딱딱하게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2개월 후 여러분은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질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어떤 순간이라도 참아야 할 시간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아침의 조용한 시간도 동일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아침 시간을 여러분만의 특별한 순간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면 채널 등록, 좋아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셔 주위의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클릭 하나로 주위 분들의 인생에 큰 영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노후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만나요. 잘 지내세요.